밥 안 먹는다고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엄마 만족으로요.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세요? 뭐라고? 곰국이요? 사 먹을게요. 불고기랑 반찬들이요? 그것도 사 먹을게요. 이제 반찬도 하지 마세요. 명절이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오지 마. 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너희 준다고 음식 안 해도 되고. 아빠랑 둘이 있으면 차례 음식도 금방 끝나? 너희 때문에 더 푸짐하게 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너희가 와서 하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나도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너희 볼 생각 없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최영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2박 3일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여동생을 보고 가라며 처가에 늦게 보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최 씨도 질색이었고 내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기로 오래전부터 다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와서 밥 한 끼 먹고 싸준 반찬 좀 가지고 가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던 것인지 지긋지긋하다며 이제 명절에 오지 않겠다는 아들 며느리. 최 씨는 아들네 처가에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아침에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처가에 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진상 시어머니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최 씨는 차라리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길 바랐습니다. 괜히 힘들게 음식 더 할 필요도 없고 반찬 싸준다고 부엌에서 종일 고생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들이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라면 최 씨가 사양이었습니다. 최 씨는 젊었을 적 명절이 제일 싫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에만 가면 중노동을 하다가 와야 했습니다. 어쩔 때는 1박 2일, 주말이라도 껴있으면 2박 3일 동안 있다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자 형제들도 보고 가야 한다며 점심이 훌쩍 지난 시간까지 있다가 오면 친정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친정에 들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최 씨가 명절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좋던 남편과도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을 예약이라도 해놨던 것처럼 싸워댔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명절 당일 아침에 밥만 먹고 애들 보낼 거야. 그래서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최 씨가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쯤 그러고 난 뒤에 남편이 시집을 뒤엎어버리고는 그 지옥에서 꺼내주었죠. 그래. 멀지는 않아도 차 막히니까 일찍 출발하는 게 좋지. 사돈네와 아들집 그리고 최 씨의 집은 각각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걸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님은 고모들 보고 가야 한다고 오후 늦게까지 못 가게 하셨잖아. 언제적 얘기를 해.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최 씨 정도만 생각했어도 젊은 시절의 명절이 그토록 싫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아침만 먹고 가야죠. 어깨까지 으쓱거리면서 아침에 바로 안 가면 도대체 언제 가냐고 했습니다. 너도
유진이 보고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누나요. 나중에 언제든지 따로 볼 수 있는데요. 뭘. 아들은 누나까지 보고 간다는 건 전혀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최 씨도 열린 마인드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들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사실 처가에서도 당일에 돌아오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안 자고 오는 게 맞긴 맞죠. 뭐? 그럼 왔다가 바로 가? 그게 공평하긴 하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차례 지낼 때 와야 하는데. 정말 아침만 먹고 가는 거잖아? 그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아들의 말대로라면 최 씨의 집에서 한두 시간 머물다가 가야 하니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전날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혹시 수빈이가 그렇게 하고 싶대? 최 씨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시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인지 말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집살이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벌써부터 시집과 거리를 두려고 하나 싶었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렇단 거죠. 수빈이는 당연히 전날에 간대요. 아들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느꼈던 그 괴로움을 며느리가 느끼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며느리와 연이 끊어지는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뒤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먹을 때쯤 가도 되죠?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늦어도 점심쯤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온다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아? 아, 늦어요. 너무 일찍 갈 필요 있어요? 얘는? 차례 지낼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차례 음식이요? 아,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연히 최 씨도 눈치가 있는 이상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음식 많이 안 하는 거 알잖아? 너희가 도와줄 건 많이 없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렇지. 음식 집어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옛날 같았으면 온 식구가 다 와서 그 입에 들어갈 음식들 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내일 올 사람은 아들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아들 며느리가 힘들 일도 없었죠. 알겠어요. 그러면 점심 먹고 1시까지 갈게요. 그래, 그래. 최 씨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음식할 준비를 미리 해놓고 있었습니다. 재료 손질도 해놓고 말이죠. 점심을 간단하게 먹으니 1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질 않았습니다. 애들이 왜 안 오지? 당신이 전화 좀 해봐요. 오겠지. 급한 거 뭐 있어? 밥도 먹고 온다는데 전도 붙여야 하는데. 전 지금 붙여버리면 안 돼. 그래도 은근히 할 일 많아요. 알지? 그래도 원래 우리 둘이 했었잖아. 아들네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딸도 시집에 들렀다가 명절 당일에 오니까 차례 준비는 최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들은 전날 저녁은 되어야 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데 굳이 부부가 다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해야 할 음식이 많지는 않았어도 둘이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나았습니다. 유성아? 어디쯤이야? 1시까지 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벌써 차가 좀 막히네요. 아무리 막혀도 먼 거리도 아닌데 뭐. 금방 갈게요.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끊고 1시 40분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왜 이렇게 늦었니?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아, 차가 막혀서요. 명절엔 조금 빨리 출발해야지.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아들 며느리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듯 나와서 부엌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최 씨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 건 많이 없고 내가 손질은 많이 해뒀거든. 전 부치고 그런 거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뒤늦게 나온 아들이 물었습니다. 음식 할 거 없다더니. 맞네요. 이 정도가 뭐 많은 거야? 간단히 차례 지낼 음식이랑 우리 저녁밥 먹을 거지? 넷이니까? 그러자 아들도 거들겠다고 부엌에 왔습니다. 최 씨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북적북적 부엌에서 음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말이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 내가 해도 되는데? 며느리가 적극적이고 부지런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아들 내외는 10시 반쯤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바로 갔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쯤엔 사돈네에 도착할 것 같긴 했죠. 그렇게 첫 번째 명절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 모임을 하는데 당연히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더라니까. 나는 그러면 딱 집어서 얘기해. 설거지 좀 하라고. 명절에 그러지 좀 말어. 며느리들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서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 별거 할 게 있나? 그냥 같이 밥 한 두 끼 먹는 거지. 최 씨는 며느리 흉보는 친구들을 나무랐습니다. 시모가 잘해야 며느리도 잘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옛날 시대 시어머니들과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해줘서 그런지 어쩐지 아들 며느리는 더 많은 걸 바랐습니다. 다음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처가에 먼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명절에? 최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수빈이네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신데 명절 전날에 잠깐 들렀다가 큰아버지로 가신대요. 그래서 할머니 뵈려면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네. 이번에는 그럼 처가에 먼저 가도 되죠?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고 물어보는 아들 때문에 최 씨는 엉겁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오신다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명절 당일에 아침 일찍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보니까 눈뜨고 코가 베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나 요양원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명절에 여자 쪽부터 가는 경우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차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례를 좀 늦게 지내야 하나? 남편에게 말했더니 차례 지내는 시간을 늦추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얼마나 늦춰요? 언제 도착할 줄 알고. 그러면 우리끼리 지내던지 해야지. 아들 며느리 있는데 우리 둘만 지내는 것도 이상하지? 그럼 어떻게?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최 씨 혼자만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근데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뭐 며느리를 친정에 늦게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아침만 먹고 가는 건 나도 찬성이에요.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순서를 바꾸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차례를 안 지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차례 지내는데 장남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할머니가 그때 오신다고 했다면서. 할머니는 나중에 요양원으로 가서 따로 찾아뵈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만나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유성이랑 유진이 다 같이 만나도록 명절 오후까지 아들 며느리 잡아둬도 되나? 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 말이 틀려요? 우린 아침만 먹이고 불이 나게 보내는데 그러면 사돈 내도 우리가 배려한 걸 알고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시어머니 같은 소리를 다 하네. 시어머니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나처럼 며느리 위하는 사람 없어요. 내 주변 말만 들어봐도 며느리 엄청 부려먹고 뒤에서 흉보고 그래요. 나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우릴 우습게 봤다고 그래. 그러니까 유성이가 처가에 먼저 가겠다는 소리를 하지. 나중에는 안 온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고 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오후 늦게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차례는 지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때 되면 할머니 큰아버지 댁으로 가신다는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뵙던가 해. 할머니는 언제든지 뵐 수 있지만 차례를 너 없이 지낼 수는 없잖아. 처가 먼저 가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엄마, 요즘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기도 해요.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런 건 차례 안 지내는 집이겠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우리 집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집만 생각했으면 아침만 먹고 처가에 가게 하지도 않았지. 그 소리에 최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최 씨가 배려를 해주니까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뭐?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묻자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도 작게 들렸습니다. 둘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최 씨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집으로 먼저 갈게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러자고 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렇게 기분 나쁠 일도 없을 텐데 아들이 자기 처만 생각하느라 부모 마음은 헤아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장가가면 끝이라더니 내 아들도 정말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처가에 먼저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명절 당일 일찍 일어나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설거지도 안 하고 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최 씨가 젊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것조차 불만인 모양이었습니다. 공국해? 유성이가 좋아하잖아요. 명절에 오면 먹이고 집에 갈 때도 좀 싸줄까 해서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애들 명절 끝나도 음식도 하나도 안 갖고 가고 명절 음식이라 그런 거 같기도 해서 유성이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해서 싸주게요.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싸주려고 명절 음식 외에 불고기, 더덕구이, 곰국 등 여러 가지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아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싸주시면 감사하죠. 어차피 집에서 요리해 먹기도 힘든데.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거창한 걸 해먹을 시간은 없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다 먹고 치우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내일 차례 좀 일찍 지내고 가야 해요. 왜? 어딜 가야 하는데? 처갓집에요. 한 9시에서 9시 반쯤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나 일찍? 왜? 무슨 일 있어? 최 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되묻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아, 장모님 댁 다음 달에 이사하시는데 짐 정리하신다고. 무거운 것 몇 개 옮기는데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 하지만 최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가 다음 달인데 벌써부터 이삿짐 정리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사위한테 시키다니요. 그것도 차례 지내는 줄 뻔히 알면서 일찍 부른 사돈에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만 먹고 가는데 더 빨리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삿짐 때문에 차례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 차례 시간 앞당기래? 아, 그건 아니고요. 가구 가져가는 차가 오전에 온다고 해서 혹시나 늦을까 봐요. 조금 일찍 출발하려는 거예요. 처가에서 일찍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이사가 다음 주라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그때까지 쉬는 날이 없으시대요. 아들의 말에도 부화가 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정신 없어서 설거지도 안 시키고 보내는데 그보다 더 빨리 가겠다는 말에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와서 말하는 아들에게도 섭섭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몇 날 며칠 곰국도 끓이고 반찬도 해둔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처가에 갈 생각밖에 없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말 한마디 안 보태고 옆에서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총대는 아들에게 매도록 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얄미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차례를 8시에 지내면 되나? 그러고 나서 아침은 안 먹고 갈게요. 배고프지 않겠어? 괜찮아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가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상한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이 처갓집 머슴 노릇을 하러 간다는데 그걸 일찍 보내주려고 차례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이 소갈머리가 없게 느껴졌죠. 그것도 아침밥도 안 먹고 갈 정도로 처가에 꽉 잡혀 있는가 싶어서 더 기가 찼습니다. 최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도 최 씨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서 안 된다고 하면 최 씨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100번 양보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처가에 들렀다가 일 도와드리고 점심 먹고 그러고 다시 들러. 다시 들르라고요?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침밥도 안 먹고 가겠다면서. 너 주려고 곰국 끓여놨는데 그거는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반찬도 가지고 가야지. 곰국은 아까 저녁 먹을 때 주시지. 미리 말을 했으면 좋지. 아침에 주려고 안 줬는데. 그냥 싸주세요. 반찬이랑 같이 내일 아침에 그냥 가지고 갈게요. 어떻게 다시 들러요? 어차피 너희 집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 유진이네도 그때까지 있으라고 할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굳이 왜요? 그냥 아침에 가지고 가면 되는데. 반찬들 다 쉬어. 아니, 그렇다고 처갓집 갔다가 다시 와요? 반찬 때문에요?
아들의 말에 최 씨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먼 길 돌아서 다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부모가 정성껏 만든 반찬 좀 가지고 가라는 게 그렇게 싫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도 안 먹고 가는 거면 저녁밥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김에 누나도 보고 가고 말이죠. 최 씨도 양보를 했으면 아들 내외도 그 정도는 해야 맞았습니다. 일방적인 배려만을 원하는 아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느껴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모든 처가에만 맞추려고 하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습니다. 전에도 처가 먼저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니 이번에도 처가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최 씨 부부가 전부 맞춰주라는 식이었습니다. 반찬도 이렇게나 많이 해줬는데 온 김에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는 것도 다 싫다는 것인지. 최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들렀다가 저녁 먹고 올라갈게요. 아니, 또 오겠다고? 어머님 말씀대로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나마 며느리에게 양심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반찬이고 뭐고 공국이고 뭐고 주지 말까 싶기도 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명절날에 말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을게. 네, 며느리까지 그러겠다고 하자 아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거푸 한숨만 쉬어댈 뿐이었습니다. 또 그 소리에 최 씨의 기분은 더 바닥을 쳤고 말이죠. 최 씨가 과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아들 며느리는 정말 자신들밖에 몰랐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다가와도 친정에 가겠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 옛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차례 지내기가 무섭게 친정에 가면서도 최 씨가 많은 걸 양보했다는 생각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속을 뒤집어 놓는 아들도 얄밉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일인데 자기가 대변인도 아니고 최 씨가 며느리 잡는 나쁜 시부모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이따 저녁 먹기 전까지는 와야 해. 네, 아들이 못마땅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도 속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서 저녁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 씨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나조차고 공국 끓이고 반찬한 것도 아닌데 왜 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기분 상한 와중에도 아침밥도 안 먹고 처가로 간 아들이 신경이 쓰였고 명절이 끝난 뒤에 밥도 대충 챙겨 먹을 아들 며느리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저녁도 먹이고 반찬도 싸주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최 씨는 처가로 떠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말이죠. 안 챙겨주면 되지. 왜 챙겨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처갓집 들렸다가 알아서 올라가라고 해. 그럼 이 반찬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 아까 갈 때 싸줬으면 됐잖아. 최 씨는 그런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도착해서 함께 점심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유진이도 와 있어.
최 씨는 당연히 아들이 이제 오려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아, 어쩌죠.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뭐? 왜? 아직도 이삿짐인지 뭔지 그거 해? 아, 아니요. 그건 다 했고요. 친척분들이 계신데 좀 더 있다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서요. 뭐? 여기도 수빈이 와 있다니까? 그럼 오늘 못 와? 아니요. 반찬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따가 집에 올라갈 때 잠깐 들러서 반찬만 가져갈게요. 최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먼저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은 최 씨였는데 어째서 사돈네 친척이 왔다고 아들이 저녁 먹으러 못 오겠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사돈은 애들을 안 보내는 것인지. 너 정말 엄마 서운하게 할래? 서운하다니요. 가다가 들른다니까요. 밥은? 공국에다가 밥 안 먹고 가게? 집에 가서 먹을게요. 너 정말 너무한다. 그렇게 일찍 가놓고는 언제까지 처가에 있는 거야?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니? 네가 처가만 챙기니까 그렇지. 말이 돼요? 아침까지 엄마 집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게다가 하룻밤 잤고요. 어쨌거나 저녁에 와서 밥 먹기로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상황이 이런데 좀 이해해 주실 수 없으세요? 너는 왜 맨날 네 입장만 이해하라고 그래? 너 먹이려고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준비한 건 생각 안 해? 공국도 땀 뻘뻘 흘리면서 끓인 엄마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한숨 쉬는 것도 말이야. 너무 기분 그래. 꼭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이 말이야. 엄마, 진짜 대화 안 통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저 위해서 반찬도 해주시고 그런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강요를 하세요? 안 가져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강요? 아들의 말에 최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좋자고 한 게 아닌데 강요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심 때부터 있다가 하룻밤 자고 왔으면 됐지. 저녁에 또 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심하셨어요. 그렇게 절 위한다면서 명절에 아들 피곤할 건 생각 못 하세요? 피곤한 건 네가 처가에서 머슴 노릇해서 그런 거고 여기 와서는 먹고 노는 것밖에 더 하니? 그럼 수빈이는요? 또 가면 설거지하고 수빈이네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해요? 설마 너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내가 언제 수빈이 일 시키니? 말로는 안 시킨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명절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꼭 설거지도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거지. 내가 먼저 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러면 거기서 누가 안 해요? 그리고 엄마 같으면 명절에 시집에 2번씩이나 가고 싶으시겠어요? 왜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하세요? 며느리 괴로운 거 생각 안 하시고 또 아들 입장도 무시하시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처가에 빨리 간다고 해서 보내주고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너 좋아하는 음식도 주려고 부른 거지. 누가 너희 괴롭히려고 부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반찬은 가지러 간다니까요. 아들이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가서 얘기해요. 전화가 그렇게 끊어졌고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최 씨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한숨만 쉬고 있었죠.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들이 같이 밥은 못 먹는다길래 최 씨는 딸내와 함께 먹을 밥만 차렸습니다. 이것도 꺼내. 딸이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면서 물었습니다. 최 씨는 그걸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네 주려고 해놨던 반찬이었습니다. 차라리 꺼내서 다 먹어치워 버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고 있을 텐데 그랬다가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죠. 그거 유성이네 주려고 해놓은 거야? 괘씸한 아들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끝까지 이놈의 반찬을 챙기게 되는지 스스로가 참 처량하다 싶으면서도 최 씨는 곧 도착할 아들을 주려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싸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받아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감정이 상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들과 최 씨가 언쟁을 한 것을 들었을 텐데 혼자만 맑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 이삿짐 정리하는 건지 옮기는 건지 그건 잘 끝났니? 최 씨는 아들 며느리를 현관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돼. 잘 끝냈어요. 아들의 얼굴이 거뭇하고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또 최 씨는 속상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 화살은 아들을 향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피곤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처가 머슴도 아니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러 가니? 그러자 아들이 인상을 썼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기서 먹을 거면 차라리 와서 공국이랑 너 좋아하는 불고기에다가 먹었으면 됐잖아. 여기 유진이도 와 있는데. 처가 식구만 식구야? 아까 전화로 얘기 끝난 거잖아요. 끝나긴 뭐가 끝나? 엄마는 정말 속상해. 아들한테 밥 차려주기 이렇게 힘드니? 아들한테 이 반찬들 전해주기가 이렇게 힘들어? 안 그래? 수빈아? 그러자 며느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언제나 곤란할 때는 저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팔불출이니 전부 며느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겠죠. 100번 양보해서 일찍 보냈더니 전화로 그렇게 대들면 내가 앞으로 반찬을 주고 싶겠어?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양보예요? 뭘 양보하신 건데요? 아들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요.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엄마 만족으로요. 그 밥이 도대체 뭔데요?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세요? 뭐라고? 공국이요? 사 먹을게요. 불고기랑 반찬들이요? 그것도 사 먹을게요. 사 먹는 거랑 엄마가 해준 거랑 같니? 왜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주시는데요? 제가 애예요? 저도 30 넘었고요. 결혼도 했어요. 저희도 저희가 정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명절에 처가부터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고요. 꼭 연휴 첫날에 오라고 해서 와서 같이 음식도 했어요. 오늘 처가에 1시간 정도 일찍 갔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그리고 다시 집에 들르라는 건 무슨 심술이에요? 뭐라고? 심술? 너 말 다 했니? 그럼 심술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아까도 엄마가 계속 전화해서 제가 처가에 얼마나 눈치 받는 줄 아세요? 거봐. 처가에서 너 눈치 주지? 너는 정말 거기 머슴이니? 처가에 책 잡힌 거 있어? 그러면 수빈이는 우리 집에 책 잡힌 거 있어서 명절에 음식하고 요리해요? 엄마는 명절마다 수빈이 부려먹으시면서 왜 저는 처가 일 한번 도와준 걸로 머슴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게 엄마가 말하는 좋은 시어머니 마인드인가요? 아들이 쉬지 않고 쏘아대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반찬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묻지도 않고 반찬 해놓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실 거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지긋지긋해요. 최 씨는 울컥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빚으로 돌려주는지, 며느리가 차라리 이렇게 대들었다면 상처가 덜 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 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너희 준다고 음식 안 해도 되고, 아빠랑 둘이 있으면 차례 음식도 금방 끝나? 너희 때문에 더 푸짐하게 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너희가 와서 하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며느리를 부려먹었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너희 볼 생각 없어. 그러자 아들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안 올게요. 가자. 수빈아. 그거 내려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머뭇거리면서 최 씨가 건넸던 반찬 보따리를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위에게도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부부도 곧 가보겠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쩐 일인지 최 씨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혼자서 다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차가운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으면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최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아들에게 지긋지긋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서운하고 화나는 건 최 씨였는데 아들이 왜 연락을 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을 챙긴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당신이 애들한테 했던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최 씨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고생하는 거 보기 괴로워서 내가 먼저 명절에 집에 가지 말자고 했지.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대들었잖아. 기억 안 나? 최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해서 명절이라면 지긋지긋했던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기서 해방시켜줬고 몇 년간은 시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다시 왕래를 하면서도 최 씨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볼 땐 유성이 말이 맞아. 당신이 너무했어. 나는 그냥 유성이를 위해서. 당사자가 싫다는데 뭘 유성이를 위해서야. 다 자기 만족으로 했던 거지. 그리고 당신도 늘 그랬잖아. 왜 친정도 못 가게 하냐고. 불공평하다고. 근데 왜 당신이 그대로 하고 있어? 내가? 그래. 유성이도 처가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처가 일도 돕는 게 당연하잖아. 수빈이는 우리 집에서 설거지 해도 되고, 유성이는 안 돼?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건 당신도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고, 당신이 수빈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 최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놨다고 명절에 2번 오라고 한다면 사정이 있어도 차례 지내야 하니 꼭 시집 먼저 와야 된다고 하면 남편이 최 씨의 친정일을 도왔다고 머슴이냐고 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자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가자 더욱 괴로워졌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수빈이에요.
그래, 수빈아. 저번에 일은 죄송했어요. 최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사과를 하다니. 유성 씨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성 씨가 했던 말들 진심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최 씨의 며느리가 자신보다 나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집을 뒤엎은 후로 최 씨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속이 후련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핀잔을 듣고도 먼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니 확실히 최 씨보다 나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럼 쉬세요. 끊으려는 며느리를 최 씨가 붙잡았습니다. 수빈아, 다음 명절부턴 너희 집부터 다녀와. 네? 혹시라도 우리 집에 올 거면 말야. 유성이 그놈이 싫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 차례 음식은 어차피 너 없을 때도 유성이 아빠랑 둘이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지난번 미안했다. 최 씨의 사과에 며느리가 놀란 듯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최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시집살이 할 때 힘들었는데 왜 그걸 잊었을까? 수빈이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까 마음이 조금 나았습니다. 딸 부부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인 아들에게 여전히 괘씸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최 씨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 처가에 들렀다가 차례에 안 늦게 일찍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갈 테니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리고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말이 너무 심했어요. 그 말에 아들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네 마누라 고생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와. 네. 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상해서 내신 건 아니었고 마음이 편해져서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들을 놓으니 오히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처가에 먼저 가든 아니면 둘이 여행을 가든 말이죠.